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오늘도 이 시언니 박사님 모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C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비타민 C에 대한 영상, 이 영상은 이 하병근 박사님의 비타민 C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전부터 이렇게 비타민 C가 없어서 뭐 궤혈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이후에 비타민 C에 대한 연구가 돼 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스스로 생성한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사람도 네. 비타민 C를 만들었대요. 비타민 C를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현재도 그 유전자가 있는데 네. 마지막 부분이 고장 나가지고 못 만든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비타민 C를 만들 때 네. 비타민 C를 뭐 가지고 만드냐면 포도당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도당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밥이고 빵이고 뭐 다 포도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포도당에서 비타민 C로 전환할 때에 네 가지의 효소가 단계별로 이제 작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람한테는 마지막에 네 번째 효소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사실 참 궁금한 미스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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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유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죠. 이제 짐작할 뿐이지. 포도당 그럼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랑 또 비타민 C랑 그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타민 C가 대부분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과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에서 발효해서 네. 그걸 이제 효소 처리를 해서 그래요. 비타민 C를 만드는 거죠. 신기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이 포유류인데 동물들도 그러면 비타민 C를 못 만들어요? 그 동물들 중에서 네.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동물이 있죠. 네. 인간을 비롯해서 영장류. 그다음에 기니피그라고 우리는 그 몰모트라고 아는 네, 실험용 쥐. 그게 이제 못 만들고.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무척주 동물도 못 만들고요. 네. 또 새 중에서 진화가 많이 된 새들, 발달된 새들이 못 만들고. 네. 이게 반대로 이제 뭐 양서류라든지 파충류라든지 그 이외의 동물들을 네. 만들죠. 그러니까 뭐 염소, 토끼, 뭐 쥐, 그럼 뭐 뱀, 뭐 다 만들죠. 다 만들어요? 개구리. 네, 다 얘네들은 만들죠. 비타민 C를 만들어요? 그렇죠. 좀 신기합니다. 네. 얼마나 만드나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제 표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70kg인 거하고 동일시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염소는 하루에 2,280mg을 만들고요. 꽤 만드네요. 네. 그다음에 토끼는 1,547, 네. 쥐는 2,737, 생쥐 더 작은 거, 네. 2,352, 고양이 336, 암소가 1,099. 그래서 이제 꽤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정상적일 때, 평상시에 자기들이 그냥 생활할 때, 그럼 비정상적인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비타민 C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신기하네요. 사는 게 먹을 게 없다든지, 또는 뭐 춥다든지, 네. 누가 때린다든지 이랬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2,280mg을 만들던 염소가 네. 하루에 13,300mg. 네. 그러니까 13.3g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끼가 네. 1,547mg을 만드는데, 네. 그럼 1.5g이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 받으면 15.8g을 만들어요. 더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사람한테 좋다고 말하는 것은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물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면역을 망가뜨리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강해지겠죠?
그럼 그 말씀은 네. 내가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을 좀 해야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날 아침에 비타민C를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만나기 한 30분 전에 먹을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신기합니다. 왜냐면은 비타민 C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몸에 많이 먹는다고 몸에 계속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시간, 5시간, 6시간밖에 안 머물기 때문에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못 만드니까 네.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동물 같은 만들 수 있는 동물인 경우에는 필요할 때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네요. 네. 어디서 만드냐면 신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스키모. 네. 그래서 이 동물들도 하등 동물들은 신장에서 만들고요. 네. 고등 동물들은 간에서 만들어요. 아니, 인간도 그럼 고등동물이면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못 만들죠? 우리 간이 왜 못 만들죠? 그래서 안 만들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어떤 거냐면, 비타민 C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요. 네. 그때 뭐가 생기냐면, 과산화수소가 생겨요. 네. 응? 네. 과산화수소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뭐 할 때 쓰죠? 소독약. 지난번에 귀 이거 소독할 때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소독이 되냐고.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미생물이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때에 걔가 닿으면 네. 걔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는 얘를 태우는 거지. 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네. 그래서 독인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를 몸속에서 합성했을 때 그걸 보고 생합성이라 그러는데 네. 합성했을 때 과산화수소가 생기는데 이게 독이니까 그걸 사람이 독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뭘 쓰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쥐가 필요할 때 19g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루에. 네. 이렇게 대량의 비타민 C를 만든다면 네. 글루타치온을 또 그만큼 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인데 비타민 C라는 항산화제를 가지기 위해서 안에 있는 항산화제를 써버린다는 것은 모순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활동 반경도 넓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뭐 과일이라든지 비타민C가 풍부한 걸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 간에서 글루타치온까지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글루타치온을 쓰는 양을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 C는 그냥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겠냐. 야. 그런 뭐 이제 심오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똑똑하게 진화를 하는 바람에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독 더 비타민C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더 많으신데, 자, 그래서 비타민C 과연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 편부터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션니 박사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